사람있지. 우리 친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오래간만에 Q&A 시간을 준비해봤거든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일일이 답을 못 해드렸잖아요. 또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할머니한테 궁금한 거 뭐 있으면 올려달라고 질문사항을 말씀을 드렸을 적에 친구분들이 너무 여러 가지를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하나하나 우리 친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논나도 번아웃이 있었나요? 번아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조금 취미가 심리학책 좀 많이 읽는 거거든요. 근데 내 내면의 나하고 내가 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 자아상하고 괴리감이 클수록 번아웃이 많이 온대요. 할머니도 번아웃이란 상황이 올 때 많았죠. 어떻게 극복했냐?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역할이 많잖아요. 그건 사회에서 권하는 역할이잖아. 근데 사회에서 원하는 역할 말고 내 안에 나 자신한테 원하는 역할이 있잖아. 난 그거에 귀 기울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루에 다만 30분이라도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요새 뭐 멍 때린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명상이잖아. 그게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대죠. 파란 하늘 봤을 때 그냥 멍하게, 아니면 흘러가는 물 보면서도 멍하게 조금 자기 시간을 갖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 다음 질문.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한참 젊어서 열심히 막 일할 적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사느라고 바빠서. 그러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여러 사람의 장례식에도 문상을 가야 되고, 친정아버님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하면서 죽음이란 게 뭘까? 그리고 남겨진 자의 서러움이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서, 가능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들이 나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할머니 소지품도 다 정리하고 시신 기증도 다 했고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러달라고 이미 다 설명해 놨고, 그리고 할머니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없어요. 왜? 갑자기 죽으면 내 죽음을 알려야 될 몇몇 지인은 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연락하려면 핸드폰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없어요. 그런 게 준비 같아요. 살아온 날은 많아졌고 살 날은 얼마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잖아. 할머니 나이쯤 되면 그런 거 생각해야지. 할머니 나이 70이거든요. 해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 반응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데 주변 반응이 두렵다는 게,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혹시 실패를 했을 때 주변에서 질타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안 해보고 미련을 갖는 것보다는 일단 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실패했다. 그래도 내 안에 실패하는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에서 성공만 하고 살아. 젊었을 때 또 실패도 해보는 거예요. 안 가보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가본 다음에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할머니는 이렇게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 혹시 우리 아미치들 중에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지, 그럴 때 마음속으로 이 논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나한테 이걸 물어보면 논나가 뭐라 그랬을까? 논나는 뭐라 그럴 것 같아? 해봐. 뭐든지 해봐.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봐야지. 이민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할까요? 할머니 유학 갈 때 생각이 나네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소매치기 많다는데 겁나지 않아? 그때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소매치기 당할 물건 안 갖고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 다 대답을 하고 갔었는데, 그때 가기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라논나 돼가지고 우리 아미치들하고도 인연이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분들한테는 새로운 세계로 가시는 게 굉장히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 모험심, 그런 걸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데, 혹시 성향이 두려움이 많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없애는 거를 좀 연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닥쳐보면 별거 아니야. 할머니는 44년 전에도 가서 살았는데,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희노애락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리고 진심은 어디나 통해.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탈리아 말고 살고 싶은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둘째 아들이 런던에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요새 런던을 자주 가는데 어머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할머니 영어를 이태리 말만큼 못하잖아. 그래서 70대는 영어를 도전해볼까? 아 못할 게 뭐 있어? 뭐 인생은 어차피 여정이잖아요. 하루하루가 여정인데 지금 또 도전해보는 거. 할머니 또 호기심이 발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소소한 것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나요? 할머니가 읽고 또 읽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영화도 있죠. 그 책을 쓰신 독일의 철학자 페터 비엘이라고 삶의 격. 우리 아미치들이 그런 댓글 많이 다하셨었어요. 할머니는 참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키셨어요? 할머니 이 책 보고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 읽었을 때는 몇 년 전이었고 가끔 또 찾아서 읽는 그런 책이거든요. 삶의 격. 그러니까 내 존엄성을 지키면서 주변하고도 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생존하는 방법. 이런 게 써있는 책이거든요. 이 질문의 답으로 대신할게요. 그 다음 식단이랑 삼시세끼 영상을 재밌게 시청했는데 한식, 밥, 국, 찌개 이런 건 혹시 잘 드시지 않는 음식인가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뭐든지 다 잘 먹어요. 물론 매운 건 잘 못 먹어요. 매운 건 못 먹고 야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만들기 쉬우면서 재료 위주 신선한 거 그게 할머니가 선호하는 식단이에요. 논나님 지난 Q&A 이후 액세서리나 옷 새로 구매하신 거 있는지 마음에 드는 소장품 생기셨는지 궁금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패딩은 하나 샀네. 그 베니스에서 입었던 그 까만 패딩. 그때가 베니스 카니발 기간에 가서 우리 찍었거든요. 그게 리버시블이어가지고 한쪽은 검정, 한쪽은 금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지 하는데 이거는 카니발 기간에 베니스에서 입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거는 샀어요. 또 아미들한테 맨날 옛날 옷만 보여드리는 건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 샀었는데 괜찮았어요? 어머니? 장신구 영상에 안 나왔던 분홍색 하트 시계가 어디 건지 궁금합니다. 트레이드마크 탄생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궁금해요. 할머니가 우리 아미치들한테 궁금증 풀어드려야지. 자, 이게 이태리 거네요. 브랜드는 로비기 이름도 모르겠네. 로비기 밀라노라고 돼 있고 동네 시계방에 아마 안 팔리는 거였었나 봐요. 그 부분 세일하는 코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트 모양이라 할머니 사실 젊었을 때는 하트가 너무 스윗해서 안 썼는데 나이 드니까 하트가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때 100유로인데 50유로에 할프 세일이어가지고 50유로 주고 산 거예요. 예쁘죠?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노래 궁금합니다. 할머니 그 영화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음악은 장르별로 구애 안 받고 다 좋아하는 편인데 재즈 있잖아요. 하고 클래식 좋아하죠. 클래식을 많이 더 좋아하는 편인데 나이 드니까 재즈도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더. 스윙 발라드라고 그러나? 그런 거 들으면 젊은 참 멋있는 남자랑 춤추면 좋겠다. 우리 아미씨들 젊었을 때 뭐든지 다 하세요. 춤도 추러 다니고 이것도 네, 웃으시면 그겁니다. 논나는 왜 이렇게 이쁜가요? 할머니 이뻐요? 감사해요. 근데 이다 보면 내가 못하지. 할머니가 어디가 이뻐. 아무튼 우리 아미씨들 너무 감사해요. 이쁘다 그러셨어. 나이가 들면서 찾을 수 있는 기쁨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나이가 드는 게 참 통찰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이 괴로움이 과연 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힘들까? 한 달 뒤에도 이렇게 힘들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좋은 거 하나 딱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도 되잖아. 누가 뭐래? 할머니가 그랬잖아. 아침 루틴에 24시간 내 맘대로 살아도 좋다고. 아침엔 늦잠 자도 되고 내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게 좋아요. 논나가 나이 60이 되었을 때 가장 관심 갖게 된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할머니는 50이 됐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잘 늙을까? 이 아까운 일회성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살다 갈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순간이 뭔가 이쁜 옷 입고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거, 그것도 좋죠. 맨날 그거 하면 그건 좀 피곤하잖아. 가장 나답게 사는 삶이 뭘까? 가장 가치 있는 삶? 시간이 안 아까운 그런 행동은 뭘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기쁨이 참 크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의 가치가 더 증폭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더 갖게 됐죠. 그 다음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은퇴자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내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 내 파트너 그분한테 내가 은퇴할 때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걸 한번 찾아봐. 그걸 지금 해봐. 할머니는 우리 아미치들도 어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던 꿈도 있을 거고 일도 있을 거고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할머니 어렸을 적에 나이팅게일도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봉사를 하러 다니니까 그게 충족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우리 아미치들한테 그런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렸을 때 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것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알아둬야 되는 건 노후 대책 잘 해놓으셔야지. 욜로란 말들 많이 하시는데 인간은 누구나 욜로해. 왜 한 번뿐이나 못 살잖아. 근데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니까 할머니는 정말 우리 아미치들은 노후 대책 탄탄하게 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넌 나의 고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그 창피한 질문인데 할머니가 맥주 좋아하잖아요. 근데 맥주를 마시니까 자꾸 뱃살이 나오려고 그래. 옛날 옷을 못 입는 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좀 있어요. 넌 나의 삶을 바꾼 습관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건가요? 할머니가 하루에 1시간씩 오전에 햇빛 보고 걷는 거 우리 아미치들한테 설명드렸었죠. 불변증 때문에 시작했다고. 그렇게 산책을 하고 나니까 우울한 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우리 아미치들한테 이건 꼭 권하고 싶어. 직장 생활 때문에 안 돼요. 점심을 먼 데 가서 드세요. 그런 분들은.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이런 걸 싸가지고 가서 드시고 산책하세요. 할머니는 꼭 그건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살아보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것일까요? 할머니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에 대한 믿음. 믿음 안에는 성실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존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참 믿는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아까 할머니가 그랬죠? 사람 사는 건 어디나 똑같다고. 할머니가 조금 외국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 비슷해. I believe you. 나 너 믿어. 그럼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가장 중요한 덕목도 믿음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나요? 이건 할머니한테 할 질문이 아니네. 그건 아들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너 어떤 여자랑 살 거니? 하고 물어봐야지. 할머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네가 좋아하는 여자랑 산다면 엄마는 언제든지 오케이요. 근데 아직 오케이 할 기회를 안 주네요. 자, 이 질문 참 재밌었어요. 남의 시선도 없고 공간, 시간, 비용의 제약이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할머니 근데 아직도 이거 답을 못 찾았어요. 뭐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완벽한 자유가 과연 있을까요? 완벽한 자유 다음에 오는 거는 완벽한 책임일 것 같아서 이건 아직 할머니가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질문해 보니까 할머니는 요새 어떤 기도를 하시냐고 그런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할머니 마음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글귀가 있어서 우리 아미치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몇십 년 전부터 할머니 머리맡에다 붙여놓고 맨날 외우는 글귀예요.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기를 얻고 싶은 욕망에서, 대우받고 싶은 욕망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천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조롱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저를 해방하소서. 결국은 이 글귀의 맥락도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남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주인공으로 나를 중심에 두고 살면은 누구한테나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지 않나.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존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할머니가 맨날 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미치들하고 공유하고 싶었어요. 자, 할머니가 오늘은 우리 아미치들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었거든요. 많은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해드리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하고, 할머니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아미씨들이 할머니 사랑하는 것처럼 할머니도 우리 아미씨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아미씨 할머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할머니도 우리 아미씨들 너무 사랑하고